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마음성장학교의 자랑인 슈퍼리치 강사코치 아카데미 2기 여정에 함께하신 우리 코치님들의 책이 출간되어서 나를 안아주는 삶 책이 출간되어서 이 책의 저자 특강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들 중에서 오늘 네 분의 코치님들이 발표를 하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거예요.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과 비슷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리더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멘토를 찾으시고, 또 우리 코치님들이 다 라이프 코칭을 진행하고, 또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강의를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분들의 강의를 보시고, 아,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블로그나 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연결하셔서 또 직접 만나서 함께 강의도 듣고 그리고 함께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특강을 통해서 또 연결의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에서는 강의 코칭, 또 책 쓰기 코칭, 또 개인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다양한 시간들 함께 갖고 무엇보다 방법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1년 동안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은 제가 아까 마음성장학교의 자랑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마인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인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 분들이기에 제가 우리 마음성장학교의 자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슈퍼리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슈퍼리치는 나의 삶을 먼저 이롭게 하고 그것으로 세상과 함께 더불어 다른 사람 타인의 삶도 이롭게 하는 그런 여정을 통해 보다 여유롭고 또 자유롭게 그리고 원하는 삶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좋은 그 영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김선양 코치님, 세상의 향기를 전하는, 선한 향기를 전하는 김선양 코치님이 나눠주실 거예요. 김선양 코치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공유 아직 안 됐어요, 코치님. 공유 조금 전에 됐었는데. 네, 됐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전체 화면으로 해주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코치님 마이크를 켜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를 안아주는 삶 저자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저자 김선양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세상의 선한 향기를 전하는 향기 코치입니다. 그리고 마음성장학교의 협력 코치로 함께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방을 오픈해서 아직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해담은 공방 대표입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는 삶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FT, 존재경청 FT입니다. 그리고 한국코치협회 KAC 인증 코치입니다. 네. 저는 향기코치라는 타이틀을 마음성장학교에 와서 만들었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 이름이 김선향인데, 어렸을 때는 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발음이 참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제 이름을 너무 사랑하고, 또 이 향기코치라는 또 이름을 만들 수 있는 모토가 되어준 제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향기코치의 성장의 여정을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사
강사, 코치, 작가 또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 성장의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양육하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이제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예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공예 공방을 열었습니다. 지금 말고 이제 전에 몇 년 전에 열었다가 이제 공예 강사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하려던 차에 네, 전업을 아예 하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으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찾던 중에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심리 코칭과 또 우리 김은미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과정이 저에게는 어쩌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숨겨두었던 나를 드러내고 또 그렇게 토닥토닥 안아주고 위로하는 시간이었고 또 회복의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그립책 심리 코칭 FT까지 하고 또 사기 연구위원을 바로 같이 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는 정말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까지 왔었죠. 정말 저를 드러낸다는 것이 두려웠던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신감이 붙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슈퍼리치까지 도전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감사하게도 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협력코치로 출강의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성인까지 다양한 대상들과 그림책 심리 코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서 그러한 경험들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 2기에 참여하면서 더 자신감 넘치는 강사가 그리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음, 자,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를 통한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은 슈퍼리치 강사 코치 과정 중에서 강의 코칭, 또 퍼스널 브랜딩 코칭, 6E 코칭 중에서 강의 코칭을 마치고 나서 마음성장학교에서 강의 콘서트를 열었던 그때의 제 모습입니다. 어때요? 좀 자신감 넘쳐 보이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오늘의 당신 꽃으로 피어나세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꽃보다 예쁘게 활짝 피어나신 우리 대표님과 코치님들께 또 행복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던 강의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떨려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떨리고 또 자신감 없어서 또 정리되지 않으면 정말 말도 더듬던 제가 대표님과 동료 코치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렇게 강의했던 저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서 굉장히 또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에 계셨던 우리 대표님과 동료 코치님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제가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지금은 베스트셀러, 나를 안아주는 삶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작가가 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아주 흐릿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과 코치님들과 하나의 멋진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흐릿했던 꿈에 불과했던 것이 선명하게 제 손에 지어져 있는 것이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썼던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성장학교를 만나고 나서 진짜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시간들의 베이스라고 여겨지는 주제들을 그림책과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림자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그림책으로 그림자를 마주하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내 안의 그림자와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작은 소녀를 발견하고 또 마주하면서 달라진 나의 시선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안과 밖에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작은 틈 이야기라는 그림책으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정말 어려웠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아, 내가 정말 눈치 보고, 손해 보고, 속으로 꽁꽁 숨기면서 정말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속으로 골마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 골이 깊어져서 내게는 그 관계 자체가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로 그러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나의 특별한 섬이라는 그림책으로 나는 아이였고 섬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입니다. 나의 엄마와 내 아이의 엄마인 저 자신에 대한 글입니다. 15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15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가 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마움과 그리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엄마로서의 다짐을 또한 적어 보았습니다. 음, 지난 2월에 이제 부모님 납골당에 책을 넣어드리고 왔어요. 둘째 딸 작가 됐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선해서 많이 울고 왔습니다. 설령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따뜻한 바람을 보내고 계신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 글을 쓰면서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와 또 그림책을 연결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그림책이 너무나 많아서 저에겐 책 선정이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씩 둘러보기도 하고 또 SNS로 출판사나 그림책 소개하는 분들의 피드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제목이랑 표지가 일단 마음에 꽂히면 다시 도서관 가서 또 어플을 검색해서 빌려보기도 하고 또 구매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딱 만나게 된 것이 이 세 권입니다. 표지부터 너무너무 예쁘고 저의 이야기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안아주는 삶은 이미 읽으셨겠지만 그림책도 꼭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나를 안아주는 삶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네. 나를 안아주는 삶은 교양심리 부분에서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함께입니다. 우리 김은미 대표님의 기획력과 또 10명의 공저 작가들의 스토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함께 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에요. 우리 스퍼리치 강사 코치 과정에서 대표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성실히 하다 보니 결과물이 이렇게나 멋지게 나온 것입니다. 혹여라도 주저하고 계시다면 혼자보다는 함께를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기코치의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기코치는 앞으로 햇살 가득 담은 듯한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인 해담은 공방에서 그림책 심리 코칭과 공예로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나의 이야기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로서 그림책을 통한 힐링과 회복을 전하는 강의를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를 또 마주했을 때,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행복, 나태주, 저녁,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행복이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듯이, 그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
꺼내보고 싶은 책, 나를 안아주는 삶과 이야기 들어줄 향기 코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향기 코치의 저자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자, 코치님이 그 세 권의 책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코치님이 아마도 눈물이 날까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아이였고 섬이 되었다라는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아마도 우리 코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직 책 안 읽으신 분들도 한번 호기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나는 잘 우는 아이였습니다. 서운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늘 울음으로 삐죽거림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맨날 울먹거린다고 나를 은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쁜 별명도 아닌데 그 별명이 별로 싫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는 애칭 같았습니다. 지금도 은먹아 부르시는 엄마 목소리가 참 그립습니다. 어, 이제 그 홀로 정말, 홀로는 아니죠. 어머니 이제 1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 나는 아이였고 섬이 되었다라는 이 제목처럼 그렇게 운먹이었던 우리 코치님은 이제 누군가를 맞이하고 언제든지 그곳을 지키는 그런 환대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제 어머니를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 이제 혼자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낸 어떤 시간들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코치님은 이렇게 앳된 얼굴이지만 어, 다 키운 애들이 세 명이나 있어요. 다 키운 애들이 세 명이나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 부자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고 또 엄마인 자기 자신도 이렇게 멋있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코치님을 위해서 박수 보내줍시다. 여러분 이따가 감사합니다. 다 마치고 나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한 분씩 우리 질문하도록 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저자는 김혜수 코치님이에요. 김혜수 코치님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음, 그리고 네,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혜수 코치님은 30년 차 특수학교 교사세요. 어, 어떻게 30년씩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죠? 네. 자, 이제 시작해 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어, 네. 저는 제가 쓴 챕터의 주제는 인생의 폭풍 지나가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코치님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올해 그 30년 차더라고요. 작년까지 29년이 끝나고 30년 시작이 됐고요. 저도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그림책 심리 코칭 2급부터 시작해서 1급 마치고, 그다음 5개 연구위원하고, 작년에 우리 그 코치님들이랑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 같이 하면서 이 나를 안아주는 삶이라는 너무 아름답고 멋진 책을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좀 이것저것 많아서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 그, 마음성장 학교에서 진짜 제가 삶에서 겪었던 폭풍을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간단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왜 내가 이 책을 썼을까? 강의를 하라고, 이제 강의를 참석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대표님이 그렇다면 강의 원고를 좀 보내보세요.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나 이 책을 왜 썼지? 이러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많이 읽었고 그래서 작가가 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근데 3년 전에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 여기 찾아오게 된 건 코로나 끝날 무렵에 제가 그때 저희 가족을 어, 이렇게 네 분이나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저희 가족이.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인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 2년 가까이 1년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되면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의 불안함, 그런 것들을 상담도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림책을 그 전부터 굉장히, 어, 좋아했고, 제가 이제 특수교사로 일반 학교 초등 특수학급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저도 즐겁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랑 그림책으로 수업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도 재밌고 나도 재밌어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그림책을 나누다 보니까 어, 참여한 선생님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눈 경험이 생각이 나서, 아, 나의 지금의 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그림책 심리 치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걸로 극복을 해보고 싶다. 이래서 막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찾다가, 어, 이제 제가 지금은 이천에 있는 학교에 갔지만 그때는 집은 의왕이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안양에 있다 보니까 좀 근거리에 있는 그런 곳을 가보고 싶다. 그래야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할 수 있겠지 하고 찾다 보니까 마음성장학교가 안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줌이긴 했지만 온라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심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 마음성장학교의 그림책 심리 코칭 2급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대표님께서 그림책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음,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제가 좀 마음에 이렇게 힘이 생기고 내 이야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저를 다시 한번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책 심리 코칭 1급도 욕심이 생겨서 하고 그러다가 연구위원까지 더 여기서 좀 더 나가고 싶다. 좀 더 내 마음을 단단하게, 아니면 조금 더, 아무튼 그때는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구위원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쓰여 있는 것처럼 연구위원을 하는데, 일기 슈퍼리치 그 강사코치 아카데미 과정이라는 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또 뭐지? 막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선배 코치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책을 막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책을 낼 수 있단 말인가? 말면서 막연했던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실은 그 욕심으로 저는 슈퍼리치를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슈퍼리치 과정을 하면서 또 다른 저의 어떤 삶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슈퍼리치한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어차피 선생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강사가 돼야지 이런 욕심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슈퍼리치 과정에서 하는 것들을, 어, 하면 뭔가 좀 내가 좀 더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 앞으로 한 발 나가기 위해서는 제 속을 다 이렇게 확 뒤집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김선양 코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나를 계속 돌아보고, 내가 왜 이 앞에서 이 강사로서 내가 어떻게 나갈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좀 더 단단해지는 저를 그러면서 단단해지면서도 나를 계속 드러내다 보니까 또 자유로움도 느끼게 되고 이거는 그냥 제가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제가 또 아이들을 만나거나 또 제 친구들과 저를 나누는 것과는 되게 차원이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게 나를 어떻게 약간 정돈해서 꺼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 내가 더 확장되는 느낌도 들고, 여러 되게 독특한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음, 뒤에 제가 쓴 것들이, 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슈퍼리치 과정을 하면서 저를 더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를 더 꺼내보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새롭게 아는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네. 어, 앞에서 이야기 계속 했던 거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냥 교회를 혼자 다녔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늘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욕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을 가진 것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컸는데 뭔가 남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 욕구도 신앙심에서 약간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중에서도 좀 더 도울 수 있는 뭔가 착한 선생님? 그래서 특수교사를 또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아, 너 참 착하다. 너 참 대단한 일을 한다. 그럴 때, 아, 아니에요. 뭐, 다 하는 거죠. 라고 말은 하지만 아마 그걸 굉장히 은근히 즐기지 않았을까. 즐기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즐겼죠. 네. 그러한 평가를 또 즐겼고, 어, 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저를 꽉꽉 눌렀겠어요. 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옆을 떠나고, 어,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제 인생에서 굉장히 이거는 제가 뭔가 노력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어떤 일을 잘못했다면 그 일을 막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데, 이 일은 제가 노력한다고 전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산다는 게 뭘까? 막, 그리고 그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게 되고, 이 과정들이 도대체 뭔가요? 막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가도, 어, 이렇게 그냥 정말 몇 달 동안은 교회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가면 너무 원망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어, 굉장히 저를 계속 돌아보고 도대체 이 사건들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 삶에.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성장학교에 오면서 이렇게 저한테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집중을 하고, 이런, 아까 이제 존재경청 워크숍도 이제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좀 더 나를 좀 드러내고, 존재경청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보고, 그런 것들도 계속 그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계기들이 나를 계속 돌아보고, 나를 세우고, 결국 그게 다 나를 안아주는, 우리 책의 제목처럼 나를 안아주는 과정들로 걸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세 개의 책이 있는데, 세 개가 다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들이거든요. 음,
이제 인생을 숫자로 말할 수 있나요? 라는 이 책은, 음, 되게 인상적인 게 여기 보면은 이제 90세 노인들이 그 인생을 살아왔을 때 그 노인들의 삶을 숫자로 표현을 해요. 뭐 잠은 몇 시간이고, 뭐 몇 날이 이렇게. 근데 이 책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럼 숫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어쨌든 이제 경력이 이만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마음성장학교 그 전에도 선생님들이랑 그림책으로 그때는 수업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성장학교에서 이게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이걸로 좀 나누는 나를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선생님들의 인생을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 숫자에 빗대서. 그런 게 너무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음, 두 번째 책은 행복한 네모 이야기라고 되게 내용이 단순한데, 어, 저는 저는 이제 마음성장학교 오기 이전에 이 책을 알았는데, 아이들과 이 책으로 수업을 하면서도 스스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림책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데 이런 삶에 대한 어떤 철학을 던져줄 수 있구나. 인생이 이렇게 변주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마음성장학교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느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제가 이 행복한 네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네모가 원하지 않는데 막 찢겨 나가고 잘려 나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주가 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음, 어떻게 보면 마음성장학교를 만나고 또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방향으로 왔거든요. 그 내용이 이 행복한 네모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정말 더 좋아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오스크라는 책도 제가 한 3년 전, 2년 전에 만났었는데 이 책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 책에는 앞에 행복한 네모 이야기에서는 원하지 않았지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키오스크 안에서 매일 여행 잡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 나도 가고 싶어라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지 실천하지 못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이 키오스크와 함께 이제 갑자기 삶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렇게 떠났는데 꿈꿨던 곳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실은 이제 이 그림책의 주인공은 약간 반강제로 떠나게 됐지만, 저는 마음성장학교에서도 어쩌면 제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김은미 대표님에 의해서 반강제로 바뀐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실은. 그렇지만, 어, 그렇게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은미 대표님을 만나고, 어, 작가가 되고, 코치가 되고,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향하고 있는 건 또 아닐까. 그런 또 저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어서 제가 공저를 할 때 이 세 개의 책을 골라서 넣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국 물론 이제 마음성장학교에서 김은미 대표님을 만나서 많은 치유와 성장을 이뤄내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고요. 직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것들은 결국 스스로를 인정하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더 다른 사람들도 안아줄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람도 저를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성장학교라는 이 공동체가 결국 우리 서로가 서로의 그런 아픔들을 바라봐주고 또 안전하게 꺼내놓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안아주는 것들, 그게 각자의, 그리고 스스로의 수용, 또 각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수용을 통해서, 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나부터 꺼내놓고, 나부터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성장과 발전이 아닐까. 그게 정말로 나를 안아주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사담이긴 하지만 우리 대표님이랑 내일 아침에 또 만나야 되는데요. 저희 마인드 북클럽의 이번 책의 주제가 책이 자존감이 바닥일 때 보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를 몰아붙이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근데, 음, 이 나를 안아주는 삶에서도 약간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게 나를 안아주지 못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데 언제일까? 제가 이건 챗 GPT한테 좀 물어보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한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나? 그리고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뭘까? 이것들이 내 자신을 안아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안아주는 질문은 오늘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뭘까? 저는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자기 칭찬인 것 같아요. 너 오늘 여기 참여하길 잘했다. 네. 스스로를 칭찬하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막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부서 있었습니다. 자, 네. 그, 우리 코치님이, 어,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네 분이나 가족을 떠나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이나 슬픔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말이 되기까지는 또 글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역시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이 나를 안아주는 삶을 읽다 보면은 정말 많은 저자들이 제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정말 많은 저자들이 다 그 폭풍이 불어왔다, 구름이 몰려왔다, 파도가 쳤다 이러는데, 아이 도대체 그 파도가 뭐냐고 자꾸 이제 제가,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저는 아는데 너무 많은 저자들이 그걸 막 태풍, 파도 막 이러니까 아니, 독자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곱씹어 읽다가 그냥 뒀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은 아마도 그렇게 써 있어야 소화될 것 같아서. 그들도 역시, 그들도 역시 날것의 어떤 것보다 그냥 폭풍, 태풍, 바람, 이렇게 써 있어야 이해될 것 같았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그 네모 이야기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네모가 이제 막 찢기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우리 코치님이 이 단어를 여기에 쓰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나는 조각난 나를 다시 반듯한 네모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애를 썼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찢기고 잘리고 부서지면서 그 다양한 변주가 일어나면서 자기의 그 삶을 받아들이는 그 네모를 보면서 자기 자신도 갑작스러운 그 상황,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써 있네요. 오늘 나는 나의 조각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 진짜 찢기고 잘리고 부서진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 코치님은 이제 그걸 넘어섰고
찢기고 잘리고 부서지고 가슴이 미어질 때는 단단해져야겠다, 단단해져야겠다 했지만 이제 그 단단함 너머에 자기를 지키면서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에는 교사들을 위한 자존감 강의를 제가 준비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코치님은 정말 그 태풍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교사들의 멘토로, 리더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2026년 되셨습니다. 너무 축하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코치님. 여러분들 이제 책이 너무 호기심 나서 막 읽어보고 싶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우리 나지아 코치님이에요. 나지아 코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지아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음, 네, 나를 안아주는 삶 공동 저자인 나지아입니다. 오늘 저는 내 안에 씩씩한 꽃을 찾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PPT 화면을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색감 있게 한 적이 정말 처음이에요. 왠지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꽃을 넣어서 하고 싶더라고요. 어, 그 대표님께서 어느 날 슈퍼리치 과정을 하면서 나지아 코치님이 여기까지 오실 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정말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 처음에 이제 대표님과 그 슈퍼리치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드러내는 게 싫어요라고 했을 때 대표님께서 그 드러내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나는 내 이름 석자도 드러나기가 싫었고 좀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가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계속해서 고기 연구위원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어,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희망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정한 마음 코칭 센터 대표이고요.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이고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존재 경청 워크숍 전문 강사이며 나를 안아주는 삶의 저자입니다. 저의 제 챕터의 책의 주제는 두려움을 넘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마주한 자리에서라는 그 소주제로 으르렁 아빠와 마음샘과 씩씩한 꽃이라는 책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저의 그 마음성장학교에서의 성장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으르렁 아빠는 어, 그 검은 늑대처럼 분노와 불안을 숨기며 장갑을 신고 살았던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그림책이에요. 저는 아들 쌍둥이를 두고 있고 또 남편은 정말 출장이 정말 잦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독박 육아 그리고 또 직장맘으로서도 살았습니다. 어, 그러니 지금이 아닌 과거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었던 그 시절, 자유로웠던 시절,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시절, 내가 두려우면 기꺼이 끊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을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는 제가 끊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알록달록한 즐거움을 모른 채 나에게 아이들에게 으르렁 됐던 그 시절에 대해서 제가 음, 썼던 그 미안해, 미안해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내용입니다. 마음샘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연습이라는 소주제인데요. 나는 왜 두려움에 갇혀 회피만 할까라는 이 질문으로 마음성장학교 5기 연구위원을 시작했습니다. 음,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쌍둥이 아들이 있고요. 음, 또 독박육아로 지금도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그런 엄마이고요. 또 제가 2023년에 갑상선 암을 어, 암이 발 암이 생겼죠. 네, 생겨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만 살아도 될까? 그럼 나는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마음성장학교를 찾게 되었고,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갖춰 회피만 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 그런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대학생, 청년 시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음, 뭐 이렇게 제가 대표가 돼서 발표를 해야 될 때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피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 직장 생활이 재미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 안에 토끼가 저는, 음, 잘못된, 나쁜, 혹은 좀 이상한 토끼라고 생각을 했고, 그 토끼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싸움에 나왔던 그 늑대처럼 그 마음, 토끼를 지키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몰래 몰래 다니고 그래 저의 그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마음성장학교에서 오기 연구위원을 공부하고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씩씩한 꽃인데요. 음, 오기 연구위원과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내 안의 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아기 토끼 소소가 추운 겨울 홀로 씩씩한 꽃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어, 제 안에 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여기 주인공인 소소가 추운 겨울에 씩씩한 꽃을 찾아서 그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내 안에도 내가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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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하다 보면 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찾게 된 내 꽃이 비전이 되어서 앞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또 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장학교에서의 치유와 성장을 보시면 저는 오기 연구위원을 2024년에 했습니다. 나는 왜 두려움에 갇혀 회피만 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려움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답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울 때마다 이거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전라남도 보성이 고향인데요. 여기에서 여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고요. 2025년 2월에 저는 보성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리치 강사코치 아카데미에서는 앞에서 코치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특히 나만의 올리온 강의를 만들면서 인생 키워드를 제가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라는 그 인생 키워드를 찾았고, 나는 그럼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어떤 주제든지 강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선택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나를 안아주는 삶의 저자가 되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그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을 돕는 코치가 되려고, 어, 회복을 돕는 코치입니다. 코치가 되었습니다. 네. 어, 저는 나를 안아주는 삶이란 너는 어떤 걸 좋아해? 지금 너는 어떤 감정이야? 라고 나에게 말을 건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성장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전에는 모든 답은 너한테 있어. 너는 알고 있어라고 글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있지? 그런 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칭을 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말을 건네고 나에게 다정하며 지금을 살고 솔직하고 자유롭게 책임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어, 배우게 되었고요. 이게 나를 안아주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저는 두려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고 선택하는 삶을 함께 연습하는 다정한 코치입니다. 저는 특히 여성들이 자기 마음을 다시 세우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나눕니다. 저는 엄마가 회복될 때 아이의 감정과 삶까지 달라진다고 믿으며 말과 마음의 치유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가도록 함께 걸어주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음, 제가 김은미 대표님의 어록이 정말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두 개를 뽑아왔어요. 변화는 지금까지 하지 않던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구가 마음성장학교 5기 연구위원을 하는데 제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방식이 이거니까 그럼 나는 이걸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원하는 삶으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지혜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말로 저도 제 자신을 신뢰하고 믿으며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성장을 이끌어주신 김은미 대표님과 정말 저희 그 코치님들의 신뢰와 격려 덕분에 함께 아름다운 책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여기에 함께 해주신 동료 코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코치님은 어, 토끼가 두 마리가 나와요. 세 권의 책에서 토끼가 두 마리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기 안에 그 토끼, 작은 토끼, 힘없고 용기 없는 그런 토끼를 수용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토끼가, 어, 누구도 같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당당하게 혼자서 걸어가고 끝까지 걸어가서 예쁜 꽃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토끼예요. 음, 지금 이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코치님이 씩씩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서. 저 같은 나이가 든 사람은 이제 더 여유롭고 더 부드러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코치님에게는 씩씩함이 필요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욕심쟁이여가지고 꽃도 포기하지 못해서 네, 씩씩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다정한 그런 코치로 계속 성장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어, 그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너무 부드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화도 내도 되고. 음, 대신에 책임지는 마음, 엄마로서 책임지는 마음만 있으면 되죠. 자, 용기 내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코치님이 지금 보성에 있어요. 보성. 보성에는 많은 강사님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치님이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이기도 하고 하시니까
보성에 있는 강사님들이 또 우리 코치님과 함께 그림책 심리 코칭 배우시고 또 마음성장학교도 오시고 그럼 좋겠네요. 네, 같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정희수 코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간은 정희수 코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희수 코치님은 지금 이제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보이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아, 시작해 네네네.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안아주는 삶의 공동 저자 정미숙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설레임과, 어떤 분이 또 제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네, 나왔습니다. 좋은 시간, 잊지 못할 시간이 아마 저와 모두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잠깐만요. 네, 오늘 순서는 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자가 되기까지 마음성장학교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슈퍼리치의 삶이란 무엇이며, 지금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고요. 또 책에서 많은 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전과 감사의 글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 여러분 궁금하시죠? 책을 먼저 본 분들은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를 안아주는 삶의 공동 저자 정이숙입니다. 사진은 며칠 전에 그 출간 기념회 때 김은미 대표님이 찍어준 사진인데요. 제 프로필 사진보다 너무 잘 찍어주셔서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진이라서 이렇게 쫙 올려봤습니다. 네, 저는 본마음 코칭센터 대표이고 또 홀리시드 독서지도 학원장으로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림체 심리 코칭으로 또 성인분들과 아이들을 또 만나고 있고요.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이며 그림체 심리 코칭 2급 강사 FT, 또 존재경청 전문 강사 FT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되기까지의 제가 또 마음성장학교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마음성장학교의 그 협력 코치로서 2년 동안 한 우물만 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2024년도에 연구위원으로 들어와서 나를 돌아보고 또 마음이 성장되고 의식이 성장됨으로 또 코치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코치라는 길은 제가 살고 있던 그 인생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길이었어요. 그 새로운 길을 걷게 되면서 그 비로소 저는 나의 본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을 그 연구위원으로 좀 지나고 나니까 목마름이 좀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고, 또 나의 본 모습도 찾았는데, 하고 싶은 소명도 생겼는데, 방법론을 잘 몰랐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때, 슈퍼리치, 아카데미를 제가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슈퍼리치는 그 연구위원과는 저에게는 또 다른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어나더 레벨의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더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나의 이야기를 강의로 해보는 운용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저 강의의 주제가 나를 만나는 진정한 용기였는데요. 이 강의가 제가 이 책을 쓰게 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었었어요. 어, 그리고 저는 1인 기업의 대표가 되어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정립하게 될지 모를 때
새로운 브랜드를 정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로서 전문성을 이뤄내는 성과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연구위원과 슈퍼리치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코치와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중고 아이들에게는 독서 강의를 하면서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함께 접목해서 하고 있고요. 또 어, 엄마들 그 육아맘을 또 코칭하는 코치로서 또 하고 있고, 마침내 저는 나를 안아주는 삶의 공동 작가로서 글을 쓰는 네, 작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 슈퍼리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만남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사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마음성장 학교를 만났고 또 이 안에서 김은미 대표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좀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이게 뭐 성공이야 뭐 슈퍼 리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외부적인 성공의 삶보다 저는 더 높은 차원의 성공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리치의 삶을 좀 나눠볼 텐데요. 그림책 심리 코칭 그 전문 강사 FT가 되므로 온라인 과정으로 저희가 오픈해서 작년 1기 2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가 저와 이렇게 색깔이 맞는 사람들이 모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이고 또 목회자의 사모인데요. 뭐 그런 것을 내세운 것도 아닌데 그 여성 사역자 두 분이 신청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이 시간을 네,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척교회 모임이나 해외 그 청년들이 이게 봉사 나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림책 심리 코칭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크리스천 전문 또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 모임이나 이 선교 코칭은 제가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뭐 수입을 받지는 않지만 기부할 재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매우 뜻 깊은 거고요. 이게 바로 슈퍼리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외부 기관으로부터 매월 2번씩 육아하는 엄마들과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그래서 함께 그림책을 읽고 코칭을 하고요. 또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육아하는 엄마들과 또 좋은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슈퍼리치의 삶이 아닐까, 네,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책에서 만나는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그림책에서 만난 내 모습입니다. 이게 저의 프롤로그의 제목인데요. 나를 발견하고, 그림책을 통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저를 발견하고 또 사랑을 다시 배우게 한 삶의 동반자가 바로 그림책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또 창조된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 살아가는 저의 작은 이야기를 내서 썼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림책은 말의 형태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뭐 포근한 담요, 뭐 따뜻한 햇살, 또는 날카로운 못, 뭐 이런 걸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그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 내용을 제가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있다가 발견한 책이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뭐 잘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좀 비난하고 타박하고 매질하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게 됐어요. 그런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보게 됐는데요. 제가 너무 아들을 향해서 나쁜 말을 너무 많이 막 쏟아내니까 저희 아이들이 울면서 이제 엄마가 너무 나쁜 말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갈까 봐 무서워요 하면서 울었던 그 말이 아직 15년이 지났는 이 시기에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 말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좀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이 더럽다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나와 또 내 가족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는지 아니면 죽이는 말이 되는지를 알게 해준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그림책은 가시소년이에요. 이 가시소년은 항상 이 가시를 돋우며 살아가는 그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뭐 열심히 나 나름대로의 삶을 저는 이제 저 가지고 가시를 계속 세우게 하면서 내가 가시를 세우는 만큼 남편도 또 강해야 되고 더 날카로운 가시를 또 세워야 되는 것을 은근히 제가 바라면서 살았던 제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가시를 나중에는 이제 뽑게 되는데요. 저는 이 가시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뭐 잠깐 이렇게 뭐 이불로 덮어진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나도 찌르지 않고 그도 찌르지 않는 그런 안전한 가시를 내가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의 가시를 안전하게 그래서 가시 돋은 그 사람을 책에서는 남편이었어요. 네,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을 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를 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갖게 됐는데요.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그 빨간 크레용의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파랑색인 크레용이 빨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 이렇게 받으면서 사는 크레용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평일에는 회사원으로 오랫동안 살았고, 그래서 막 시간을 쪼개며 분 단위로 쪼개면서 성과주의에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또 제가 남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사모로서 헌신적이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늘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가면을 또 쓰고 살았던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 초기에는 저희가 가정교회로 섬겼기 때문에 저의 집이 교회가 되어서 이 집을 다 성도들한테 오픈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청소도 말끔하게 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를 늘 이렇게 역할로 가면을 쓰게 좀 만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성장 학교에서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면을 벗고 처음으로 저를 바라본 순간이 있었어요. 연구위원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1년 동안 연구위원을 이제 하면서 제가 참 안쓰러웠어요.
뭐 누구 하나 뭐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제 자신을 보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위원 과정은 제가 늘 울면서 1년 동안 했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수고했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용기를 내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그 많은 독자분들도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모로서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 스스로가 저에게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냄새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용기를 냈습니다. 뭐, 그랬더니 제가 어느새 슈퍼리치의 삶을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스스로 느껴요. 제가 1년 전에 남들 앞에서 했던 행동과 말, 이런 표정과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는 많이 달라졌구나. 굉장히 자유롭고 당당해졌다라는 그것을 스스로 체감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좀 발견하는 내용으로 책에 글을 좀 써봤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저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각자가 받은 사명을 따라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소망과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또 소망과 사명이 생기면 이렇게 담대히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싶고요. 또 그런 사람을 돕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제가 혼자였으면은 정말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마음 성장 학교에서 이끌어주신 김은미 대표님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또 슈퍼리치 같이 함께 했던 우리 공저 작가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축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책조차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가 책을 내는 작가가 되었고요. 아이들한테 독서 지도를 하는 강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작가가 돼서 가장 누구보다 이 시간을 잘 누리고 있고요. 또 모두가 이 안에서 제가 성장하고 배웠던 그 시간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망설이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이제 슈퍼리치를 하면서 이 책 과정만 빼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슈퍼리치에 들어갔는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너무 지금 즐기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먼저 간 사람을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김우미 대표님을 따라가고 또 저희 후배들이 저희가 또 일기 슈퍼리치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갔던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바로 슈퍼리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어, 이제 우리 정미수 코치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우리 코치님이 아까 정말 2년 동안 올인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진짜 올인했어요. 근데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한두 개의 자격증 과정을 가지고 업을 바꾸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마치 1년을
정말 대전에서 옆에 동네 사는 사람처럼 무슨 일이 있다, 뭘 한다 그러면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정말. 계속. 정말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누구보다 더 그냥 정말 자주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여정이 열릴 때마다 열심히 참여했고,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의 연구형 과정은 사실 실제 수업 안에서는 그렇게 막 눈물을 쏟고 하는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매우 그 깨어있는 의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혼자만의 그 자기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그 이제 여정 안에서 셀프 코칭을 하고 성찰글을 남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 감정이 정돈되고 또 복받쳐 오르고 하는 이런 정말 그런 역동이 많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슈퍼리치 과정은, 아니, 연구형 과정은 마치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이라고 하면, 슈퍼리치 과정은 박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업을 만들고 완전히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강사들이 왜 직업을 바꾸기에 여러 강의를 들었는데도 그게 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코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형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정말 업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증과 또는 전문성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여정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코치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리더로 이제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런 코치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두 개의 여정을 열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정희수 코치님처럼 직업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에 또 그런 도전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모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숨 쉴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사모님들이. 그죠? 자기를 알아가는 여정에서. 저는 우리 정희숙 코치님 글에서 이 124쪽에 있는 이 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뭘 읽을지 걱정되나요?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가 아니라 혹시 저 말 속에 외로움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저래? 이렇게 이제 성과와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 이면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그 존재의 상태를 체크하고 느끼고 이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정말 멋진 거는 서로에게 안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 이런 걸 알게 되신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오늘 코치님, 네 분의 코치님이 나를 안아주는 삶이라는 이 책의 저자로 강의를 하셨는데, 오늘 이 강의에서 정말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책을 사서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코치님들이 각자 개인적인 필드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눔을 앞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그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하게 서로를 안아주는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연결하는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노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일을 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몸을 써서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지나고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즐겁게 놀고, 그 다음에 안전한 공간을 서로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시대예요. 아까 우리 코치님이 슈퍼리치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돈 많이 잘 벌게 될 거예요. 이제 슈퍼리치 졸업을 하시잖아요. 정유수 코치님이 이제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시는데, 저도 요즘에 이제 올해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게 돼서 계속 작년부터 교회 강의가 계속 있는데 올해도 교회 학교 부모님들 또 교사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교회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그다음에 교회 리더십들에게 교육을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물론 성도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들과 교사를 만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을 제가 또 코칭학 박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교육을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코치님들에게도 지속적인 코칭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다양한 그 리더십 관련된 교육을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를 안아주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안전한 존재여야 하잖아요. 우리 코치님들 오늘 강의 들은 것처럼 되게 무해한 사람들이죠. 요즘에 무해하다라는 말이 또 이제 되게 있는데 오늘 한 분 한 분의 강의에서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교사이고 참 좋은 강사이고 부모이면서 참 좋은 사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얼핏 얘기하면서 어, 그 아무나 얘기하지 못한 그림자의 부분들 제가 이랬거든요 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는 또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거는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제가 우리 저자들을 여기에 다 띄울 테니까 여러분은 저자들을 보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은지 질문이 있으면은 남겨주세요. 자, 질문을 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잠깐 마이크를 켜고 물어보셔도 돼요. 네. 질문 시간입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여기 써주셨던 질문해 주세요. 우리 송수영 코치님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3기 슈퍼리치 도전자예요. 네, 이번에 이제 슈퍼리치를 도전하는 성수연입니다. 먼저 코치님들, 작가님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용기에 너무 감사와 박수를 드리고 또 내면의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상황에서 나를 마주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또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살짝살짝 또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좀 진짜 도망치고 싶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인 좀 사례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다면은 궁금합니다. 누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김혜숙 코치님께, 네. 네네.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슈퍼리치에서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림책 심리 코칭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 반을 계속 여기 마음성장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막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담하는 분한테도 갔지만, 이 상담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되게 후련한데, 그게 몇 날 며칠 계속 반복되니까 또, 저는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가 좀 성장의 욕구, 변화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상담을 좀 몇 회기 받다가, 음, 이 다른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다가 여기에 왔고, 그래서 딱 슈퍼리치에서 내가 오픈을 해야지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성장학교에서 여러 심리책, 그림책 심리 코칭이라든지 또 연구위원 과정에서 저희 뭐 이렇게 심리 코칭이라든지 또 존재 경청 그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실은 나중에 슈퍼리치에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서 뭔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대표님과도 그 전에 이제 충분히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면담, 개인 코칭을 받았었기 때문에 또 가능하기도 했고요.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그, 어, 도망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었긴 한데, 사실은 슈퍼리치 가정은 정말 이제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누군가에게 뭘 나눠주고 싶어. 나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분들만 제가 받고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강의하는 기술을 배우고 단순히 책 하나 내고 싶은 이런 분들은 참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도 그 단계를 밟으면서 아, 내가 이제 정말로 내가 이제 선한 삶으로 내 삶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한 답을 찾았어. 그건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이제 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삶의 고통을 이게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사실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러분 중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결국 그 문제를 들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코치님은 이제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야겠다 해서 답을 발견하셔서 도망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슈퍼리치 할 때 내가 기억나는데 연구원 끝났는데 슈퍼리치를 신청하신 거예요. 거의 1번인가 2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왜 이거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다음 단계가 이건 것 같아서 그냥 신청해서 이러셨어요. 사실은 책을 내고 맞아요, 맞아요. 그것보다 그 이제 연구용 끝났으니까 연구용 그 다음 단계가 이거니까 그냥 신청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그 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뭐냐면 그 마음성장학교 또 김은미 대표에 대한 100% 신뢰가 없고는 저는 그게 무슨 과정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 다음 레벨을 하는 거니까 그냥 신청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랬는데 나중에는 또 글 쓰다 보니까 거기에 책을 쓰고 싶고. 꽂혀가지고 잊고 있었네요. 맞아요. 네, 그때 처음에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네, 왜 맞아요, 맞아요.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대표님이 신청했어요. 정말 기억을 잘하시네요. 전 다 기억합니다. 자, 자,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기억해요. 자, 그래서 우리 코치님이 네, 힘들어도 그 사랑 이게 결국에 마지막에는 책에는 그걸 썼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사랑이고 사랑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못 도망가요, 여기서는. 제가 다 이렇게 짜놔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 근데 올해 요번 이 기회는 제가 조금 이제 우리가 요번에 상실이 주제예요. 그 이유가 모두 10명의 참여자 모두가 이제 상실의 경험들이 있으셔서 제가 요번에는 일기 때랑 조금 다르게 조금 느슨하게 좀 많은 부분을 허용했어요. 지금 여기 안 온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3기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네, 나름, 네,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우리 코치님은 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수영 코치님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도망친다라는 의미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슈퍼리치랑 마음성장이랑 또 이제 마음성장 다음에 이제 슈퍼리치가 있다 보니까 그 네.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연구위원을 하고 이제 지금 슈퍼리치를 기다리면서 이 사이에 지금 그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의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작가님, 이 코치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각자가 또 나를 또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것이 마주하면서 나만의 원워드가 나오고 거기서 또 책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요즘 계속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나를
만나고 다시 이걸 나를 그대로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가끔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고 굳이 내가 막 이런 마음도 막 올라오고 하는데 그 과정을 겪으신 이제 선배 코치님들이셔서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 하는 그런 마음에 도망치고 싶은 것도 있- 그런 의미도 있고 네, 하나는 또 내가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또 달려가는 목표가 있는데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다시 모여야 할 때, 나는 아직 못했는데 이 장소가 좀 뭔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여러 의미의 네, 네. 도망치마. 그 성과 기대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그냥 아까 말했잖아. 가시가 나 있는 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내 안에 토끼, 용기 없는 토끼도 내 수용하고 그러니까 만렙이 되는 거예요. 만렙. 인간 만렙.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레벨이니까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래요. 그 우리 코치님이 지금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의 책들이 되게 그 의식으로 봤을 때 매우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깊이 있게 읽어진다는 것도 우리 코치님들의 그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은 그냥 뭐 자존감 책이나 이러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그 결이 느껴지고 자기의 깊은 곳을 터치한다라고 느껴지면은 그거야말로 지금 되게 좋은 시간이고, 이게 책 한 권을 그렇게 읽어야 그게 내가 강사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나의 다 재료가 돼요. 지금 다른 코치님들도 그 재료가 되고 있죠? 그런가요? 네, 재료가 돼요, 그게. 그래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송수영 코치님과 정희수 코치님이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슈퍼리치 여정을 통해 비슷하게 전환될 것 같아요. 우리 코치님도 지금 직장에서 회계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 금융회사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무오시고 우리 코치님은 교회에서 교육사 뭐 그런 그거를 하라고 이제 맡길 정도로 굉장히 그 신앙과 그다음에 열정과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마음이 엄청 그 큰 친구예요. 그래서 이 이제 슈퍼리치 여정을 하고 이러면서 그 전환되는 게 두 분이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나중에 그 이렇게 선배와의 만남 이런 거를 이제 올해는 좀 따로따로 일대일로 저 안 보는 데서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드릴까 봐요. 아셨죠? 네. 네,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자, 다른 너무 분들도 기대됩니다. 그죠, 그죠. 네, 그리고 네. 엄청 젊지만 너무 명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예쁜 친구예요. 네.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면 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빨리 성장해 버려갖고 내가 좋아하면은 그래서 안 좋아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질문 안 해주시면 여기 질문 써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몇 개 질문 세 개 정도 있는데 그거 나눌게요. 자, 먼저 그림책 이거 이제 쓰실 때 내 사연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림책을 찾았는지 아니면은 그림책을 봤더니 내 사연이 떠올랐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요. 김선영 코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저는 주제를 먼저 가지고 그림책을 찾았습니다. 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제를 갖고 그 주제와 맞는 책을 찾고 싶어서 엄청 많이 서칭하고 도서관도 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제목이 비슷한 걸 찾고, 그 음, 다음에 펼쳐봤는데 또 제목, 그 내용은 또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개의 말을 많이 보면서 찾았던 것 음. 같아요. 네. 근데 원래는 요번에 책을 쓸 때는 그렇게 하신 거고, 네, 원래는 어떻게 맞아요. 하세요? 원래 그림책을 원래 발견할 때는. 그림책을 발견할 때는 저는 원래 그냥 그 좀 느낌대로 봐요. 음, 그냥 이렇게 음, 많이 올라오잖아요. SNS에. 요즘 책 음, 속에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제 뭐지? 연관된 그런 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 올라오는데 그, 제 새 책 중에서
그 섬 이야기 책이 표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 음, 표지는 일단 처음엔 책 표지에 반해서 이 책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샀어요. 그냥 샀는데 이건 저한테 딱 맞아 떨어진 케이스였고요. 일단 표지와 제목을 가장 우선으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본 다음에 이건 좀 나랑 결이 안 맞는구나 좀 덮어놓기도 음, 하고 그렇게 맞아요. 보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나한테는 별로 아무런 감흥이 별로 없는 그런 책도 많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자,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책 쓰기 할 당시에 가장 처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지금 이제 보니까 슈퍼리치 3기 하실 분들이 미리 막 책 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을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어떻게, 뭐부터 책 쓰기 할 때 가장 처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네요. 이거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네. 누가 이렇게 손 들어 주세요. 정희수 코치님 하실래요? 네. 책 쓰기, 글쎄요, 저는, 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썼던 그 말의 형태, 그거는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연이었는데, 그거에 맞는 이제 그림책을 찾아서, 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음,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그림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막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걸로 썼는데, 저는 그 두 개의 글을 다시 썼어요. 맞아요. 네. 출판사에서 그 이미지 제공이 안 돼가지고 네. 이제 거의 막판에 또 쓰고 또 쓰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다시 써야 돼. 그림책을 다시 골라서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진짜 멘붕이 왔는데, 이거를 그냥 그 사연을 묻고 다른 것을 쓰느냐, 아니면 그거에 맞는 그림책을 다시, 찾느냐, 거기 기로에 섰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에피소드를 빼고 그림책을 찾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만 다른 걸로 네, 수소문해서 빨리 글을 조금 이렇게 변경해서 썼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짜증나는데 어떻게 어, 하셨을까? 네, 맞아요. 처음에 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짜증이 별로 많았는데, 두 네. 번째도 또 그러니까, 두 개의 글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너무 이제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글을, 내가 정말 이게 잘 못 선택했다는 자괴감이 좀 있었는데, 빨리 마음을 전환해서, 근데 그때 왜 제공이 안 됐어요? 첫 번째는 음, 작가랑 그 외국 작가이다 아, 보니까 작가랑 이제 계약이 끝났고, 맞아요. 책이 아예. 네. 음, 두 번째도 아마 그런 어,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 선정할 때 이 책이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고 판매가 끝난 경우에는 저작권이 끝나서 이미지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겠다. 그죠? 네. 그 그래서 정말 경험을 저 혼자 고생했어요. 오로지 했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네. 자, 바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할게요, 이제.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되는데. 자, 앞으로 책을 만나게 될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그거는 나지아 코치님부터 한마디씩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나지아 코치님. 어디 갔어? 자, 그러면 우리 김혜수 코치님,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일단 책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이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냥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느끼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읽는 분들 마음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에 위로가 되고 좀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김선양 코치님. 김선양 코치님도 네,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네, 저도 일단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냥 편하게 물 흐르듯이 읽어주시고, 눈물이 나시면 눈물을 흘리시고, 웃음이 나시면 웃으시면서,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위로받고, 또 치유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자, 나지아 코치님. 어, 제가 오늘 그 책을 읽고 써주신 분들의 글을 좀 음, 이제 봤었는데요. 어, 우리는 즉 나의 그림자라고 그러나 나의 힘든 게 영원은 할 것 같고 거기에 매여 있는데 지나고 보면 어, 그 순간이 성장으로 남는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책을 펼쳤다라는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나의 지금 그림자가 있거나 숙제가 있거나 조금의 그런 힘듦이 있을 때 어느 부분을 펼쳐보면 거기에서 좀 위로가 되거나 앞으로의 그런 나의 삶의 그런 뭐 방향이나 뭔가 그런 힘을 좀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네, 그런 분들께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정희수 코치님. 네. 이 글은 이렇게 짧은 토막토막의 글이지만 되게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가볍지 않은 책인 것 같아서 어, 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뭐 상실이나 이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이렇게 잘 썼던 글이어서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분에게 네, 공감과 위로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그 정말 다양한 그 상실, 뭐 몸이 아프거나 자녀나 또 배우자나 또는 부모님 떠나보내야 되는 이야기 또는 이혼이나 사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책의 저자들이 다 그걸 경험하고 다 썼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막 그걸 내가 이랬다라고 쓰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데 아마 그 시간을 비슷하게 통과하는 사람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감정을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용기 내주신 우리 그 작가님들 모두 고맙고요. 앞으로 이제 그 작가로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혜수 코치님이 내일 학교 안 가는 날이네요. 나 지금 계속 마음속으로 우리 선생님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랬는데 학교 안 가도 되네요.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재 코치님이, 네, 네 분의 작가님의 잔잔하고 뭉클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발표 들으며 빨리 구입할 읽고 싶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코치님들 그 작가로서 뭐 해보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이제 앞으로? 네. 김선아 코치님부터 뭐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네. 제 책으로 같이 이렇게 그림책과 또 책을 나누는 음, 그런 모임을 시작하고 싶고요. 다음 네. 주에 그림책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제 책을 네. 들이밀어 볼 계획입니다. 네, 같이 그럼요. 읽읍시다. 네, 네. 일단 그렇게 음, 하고 네, 하고 싶은 거는 강의도 하고 싶어요. 책을 가지고 또 네. 저처럼 이렇게 그림자를 또 발견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네. 또 다가가서 강의를 하면 너무 네. 좋겠다는 생각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공간도 있고, 마음대로 음, 매번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음, 음, 열면 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용기만 내면 되겠네요. 네. 제가 팁을 하나
시간을 내야죠. 용기만으로 아, 못하는데 네. 시간을 내. 사람을 가르치고 돌본다는 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네. 시간을 내야죠. 어, 여러분 모두에게 이거는 추천인데, 우리 지금 오늘 청강하시는 분까지 모두 다 이 책을 같이 모임에서 이렇게 한 권 한 권 읽어나가면서 또 그림책도 같이 보고 이러면은 일반인들에게는 되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코치님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내 책만 읽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동료 코치들의 삶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해요. 사람들은 그 책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사람 이야기를 또 너무 좋아해요. 이 작가님은요, 제가 아는데 이런 분이에요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매우 호기심 있게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작가의 이야기와 또 작가 친구들의 이야기가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강의의 재료가 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또 고정해서 해방시켜 드릴게요. 자, 제가 고정해 놨었는데, 네. 해보고 싶은 거 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자, 먼저 우리 정희수 코치님은 또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서. 네. 다 하고, 네. 네. 저는 이제, 글을 쓰는 것이 별로 음. 이제 두렵지가 않게 되었어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하나 더 써볼까? 뭐 이런 음. 생각을, 네. 네. 제가 장기적으로. 요번에 슈퍼리치 지금 3기가 모집이 10명이 꽉 차지가 않아서 제가 올해 책 쓰기를 할 때 슈퍼리치 1기, 2기 중에 추가로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공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초대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러면 이제 두 권의 책이 또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우리 내일 또 새벽에 우리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자고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잠시만. 오늘 여기까지 중지하게 하고요.